안녕하세요. 국어교사 박전현입니다. 자, 오늘 모란꽃, 목단이라고도 하죠. 자, 모란꽃 이야기입니다. 김영당 시인은 모란의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실제로 김영당 시인 생가에도 가면은 생가가 있는데요. 모란 잎피기까지는 시비가 있고 모란도 심어져 있습니다. 근데 저도 여러 번 갔지만 모란이 핀 것은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원래는 모란이 피었을 때 강진 김영랑 생가를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자, 김영랑 시인은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기 보면 슬픔과 찬란한 것이 잘 어울리지 않죠. 이것을 역설적 상황, 자, 모순 형용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역설적 상황을 통해서 또 의미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봄을 애타게 기다리는 이유, 김영랑 모란이 피기까지는 내 모든 것이었고 지금도 모든 것인 그것을 간절히 기다리기에 찬란하고도 슬픕니다. 그래서 찬란한 슬픔의 봄이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국어 공부는 외우는 것이 아니라 원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하고요. 문제풀이 중심 공부는 거의 실패합니다. 국어는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알맞은 답을 찾는 것 꼭 기억하세요. 누군가를 기다려 봤는지요? 아니, 기다리면서 아팠던 일이 있는지요? 기다리는 마음은 겪어본 사람만이 알겠지요. 그러다가 누군가가 나타나면 아픔은 눈 녹듯 사라집니다. 만약 기다려도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는 것은 얼마나 아플까요? 오지 않는 것을 알지만 내 모든 것이었던 그것을 끝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기다림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은 희망입니다. 그래서 찬란합니다. 그러나 그는 없는 것은 슬픕니다. 그래서 기다림은 찬란하고도 슬픈 것이 됩니다. 봄을 여인 서름 속에서도 다시 모란이 피기를 기다리는 김영당 시인의 소망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은 아니었을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기다리는 김영당 시인의 모란이 피기까지는 해설입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5월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떨어져 누운 꽃잎마저 시들어 버리고는 천지의 모란은 자체도 없어지고 뻗쳐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내 한 해는 다 가고 마라. 360날 한양 섭섭해 우음내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자, 모란이는 시어가 나오는데요. 함축적 의미가 있겠죠. 모란은 화자가 추구하는 아름다움, 가치, 보람, 소망입니다. 화자가 기다리는 것이죠. 내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는 그 사람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것을 꿈꾼다면 어떤 꿈꾸는 것이 될 수 있겠죠. 나는 아직 나의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아직. 자, 아직이라는 말은 모란이 지금 필지 안 필지 모르지만 나는 기다리고 있겠다. 포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거는 운명적이다. 그래서 숙명적 기다림을 뜻합니다. 자, 봄은 모란이 피는 시기죠. 자, 모란이 핀다는 것은 바로 소망이 이루어지는 계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있을 테요 한번 볼까요? 나는 있을 거야. 나는 있어 임마.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대갈로 한 것은 이 시에서 여성적 어조를 통해 섬세한 정서, 기다림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바로 현재입니다. 자, 모란이 폐기를 기다리고 있고요. 모란이 뚝뚝 떨어져 버린 날, 뚝뚝, 이런 걸 음성상징어로 하죠. 자, 모란이 음성상징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잖아요. 음성상징어에는 의성어와 의태어가 있는데 이건 바로 의태어가 되겠죠. 그래서 모란이 떨어지는 모습을 감각적, 여기는 시각적이 되겠죠. 시각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 의태어 사용으로 현장감, 구체성을 얻고 있고요. 자, 당연히 모란이 뚝뚝 떨어지는 모습이 눈앞에 보이는 듯 하죠. 그래서 시각적 심상이고, 자, 그런데 내가 기다리는 거죠. 모란은 내가 기다린 것이죠. 내가 기다린 것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절망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비로소 봄을 여인 서름에 잠길 테요. 나는 비로소 봄. 자, 봄은 앞에 봄은 결국은 내가 바라는 것이죠. 자, 나는 봄을 여인 서름. 봄을 여인 서름은 모란이 떨어져 버린 슬픔이 되겠죠. 이 슬픔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은 슬픔이 됩니다. 자, 잠길 터는 역시 여성적 어조로서 시적 의미를 강화하고 있죠. 자, 1, 2행의 의지적 정서가, 자, 이건 뭐냐면 앞에 1, 2행의 의지적 정서가 슬픔으로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의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어떻습니까? 이제 모란이 떨어져 버렸으니까 슬프죠. 그래서 슬픔으로 바뀌고 있다는 이런 뜻입니다. 자, 모란을 여인 서름입니다. 이거는 미래의 상황이고요. 올 어느 날, 그 하루 무덥던 날, 올 어느 날, 봄이 지나간 뒤의 무더운 날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5월은 아마 음력 5월이겠죠. 요즘 계절로 하면 6월 이래 되겠죠. 자, 5월 어느 날은 바로 무덥던 날, 5월 어느 날 무덥던 날은 모란이 떨어진 봄날이죠. 그러면 이날은 봄이 떠나는 것이죠. 봄이 떠나고 봄이 상실된 날입니다. 떨어져 놓은 꽃잎마저 시들어버리고, 자, 모란은 나의 모든 것이었는데, 내 삶의 희망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이고, 내가 기다리는 대상이었는데, 꽃잎마저 시들어버렸다. 어떻습니까? 모든 것이 완전히 없어진 거죠. 천지는 넓고 온 세상이지 않습니까? 넓고 공허한 공간. 자, 넓고 공허한 공간이고요. 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 결국 천지에 모란은 바로 보람이고 희망이고 소망이잖아요. 자, 그런데 천지에 모란은 자취도 없어지고는 이거는 과장적이죠. 과장법에 쓰였습니다. 뻗쳐 오르던 내 보람 서운케 무너졌느니. 뻗쳐 오르던 내 보람, 모란이 피었을 때의 어떤 기쁨이죠. 기쁠 때 쫙 뻗어나가는 것 같죠. 자, 그 다음에 무너져 버렸잖아요. 서운케 무너졌죠. 모란이 피고 지고 보람이 절망으로 변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자기 경험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모란이 지고 말면 그뿐. 모란이 지고 말면 끝이다. 내 한 해는 다 가고 말아. 자, 모란은 내 전부다. 이것도 과장법이고요. 그래, 내 한 해는 다 가봤다. 이건 모란에 완전히 매달려 있죠. 그 모란에 빠져 있는 이러한 태도를 우리 유미주의적 태도로 합니다. 하나의 미적인 대상에 내 모든 것을 다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360날 한양 섭섭해 우엄내다. 자, 360날은 모란이 지고 난 이후의 날이고요. 자, 이 360날은 모란이 다시 필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시간인데, 자, 이것을 통해서 추상적 정감의 깊이를 드러냅니다. 그죠? 정감의 깊이를 우리가 표현할 수 없잖아요. 근데 이렇게 날짜로 그 1년 내도록 생각한다고 했으니까 정감의 깊이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1년이라고 해도 될 것을 360날이라고 표현하여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지요. 자, 한양 운다, 한양 섭섭해 운다는 항상 운다는 과정적 표현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고요. 우엄내다는 여성적 어조로 시적 의미를 더해주고 있습니다. 모란이 지고 난 뒤의 슬픔과 상실감. 자, 이거는 과거의 체험입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아직 기다리고 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는다. 앞에서 운명적이다, 운명이다, 숙명적 기다림이다 라는 뜻이고요. 자, 찬란한 슬픔의 봄. 자, 슬픔과 찬란한 것은 서로 어울리는 감정은 아니잖아요. 자, 찬란함과 슬픈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는 이유는 봄은 모란이 피는 찬란한 계절이면서 모란이 지는 슬픈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찬란한 슬픔이라 했는 것 같습니다.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 찬란한 슬픔의 봄을. 자, 슬픔을 찬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자, 슬픔을 찬란하다고 표현한 것은, 슬픔은 우리는 관념이잖아요. 그거를 찬란하다고 표현해요. 관념을 시각적으로 드러냈다고 할 수 있죠. 관념이 시각하고요. 희망의 봄을 기다리고 있기에 그 슬픔도 찬란하다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역설이죠. 자, 모순 형용인데요. 모순되게 꾸몄다는 뜻이죠. 슬픔의 봄도 아니고 찬란한 봄도 아니고 찬란한 슬픔의 봄이니까 모순 형용이 되고, 이런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 이건 또 어떻습니까? 모란이 피기까지는 찬란한 슬픔의 봄을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게 정상적인 순서죠. 도치법으로 화자의 정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까지는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테요. 나는 아직 봄을 기다리고 있을 테요. 이렇게 시작돼서 이렇게 끝나고 있죠. 그 앞과 뒤가 닮았죠. 수미 상관식 구성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성의 안정감을 얻고 또 시상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모란이 피기를 기다림, 현재가 됩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유로운 형식의 자유시고요. 개인의 마음을 담은 서정시. 성격은 유미적이다. 미적인 것에 집착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탐미적도 마찬가지입니다. 미를 탐한다. 자, 낭만적이다. 상징적이다. 주제는 모란에 대한 간절한 기다림이고요.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특징은 세련된 시어와 부드러운 어조로 문학적 아름다움을 섬세하게 드러내고 있고요. 여성적 어조와 경어체 사용, 아즉, 태요, 한양 등으로서 섬세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정 시어와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면서 봄을 기다리고 있는 화자의 정서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설법, 모순 형용으로 또 도치법을 사용해서 모순된 감정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순환적 구조. 자, 봄을 기다리고 봄을 잃어버리고 또 봄을 기다리고, 이런 거와 또 순환적 구조와 또 수미 상관의 구조, 앞과 뒤가 같죠. 구성의 안정감, 시상의 강조를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 형성의 방법을 찾아보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운율 형성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 변주라고도 하죠. 모란이라는 시어를 반복하고 리을 태어를 반복하고 있죠. 또 수미 상관의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또 울림 소리를 사용합니다. 부드러운 느낌 들겠죠. 자, 짧은 시행과 긴 시행의 교차로 호흡의 속도를 조절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의 운율상의 특징들을 정리해 봤고요. 모란의 상징적 의미를 시에서 찾고 그 의미를 설명해 보자입니다. 봄, 보람이죠. 모란이 바로 봄이고 보람이었잖아요. 이 모란은 결국 봄, 보람이라면 화자가 간절히 기다리는 간절한 소망의 대상이 됩니다. 관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구절을 찾아보자. 찬란한 슬픔의 봄이죠. 슬픔이라는 관념을 찬란하다라는 시각으로 표현했죠. 슬픔이라는 추상적 관념을 찬란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시의 표현상 특징과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자, 표현상의 특징 파악인데 우리 운문문학에 반드시 나오는 문제죠. 대화의 형식을 통해 청자와의 친밀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 시는 대화는 아니죠. 화자의 독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게 답이겠네요. 특정한 시어나 식구를 반복하여 운율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거는 운율의 기본은 반복과 변조인데요. 모란이 피기까지는 태요 등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도치법을 사용하여 화자의 간절한 심정을 나타내고 있다. 자,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요. 찬란한 슬픔의 보물. 자, 찬란한 슬픔의 보물, 나는 아직 기다리고 있을 때, 이게 정상적인 순서죠. 자, 도치법으로 정서를 드러내고 있고요. 울림소리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느낌의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울림소리는 니은, 리을, 미음, 잉, 그 다음에 모음이죠. 아무튼 니은, 리을, 미음, 임, 잉이 쓰이면 디귿, 뭐 피읍, 뭐 히읗 이런 것보다는 밝죠. 역설적 표현을 통해 대상이 느끼는 모순된 감정을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도 많이 강조했는 건데요. 찬란한 슬픔의 봄을 통해서 화자의 모순된 감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적절하지 않는 것은 1번이고요. 자, 보기를 참고하여 이 시를 감상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인데요. 자, 요런 걸 우리 보기가 바로 기준이 되죠. 그 기준을 다른 말로 하면 외적 준거가 됩니다. 작품 내부가 아니라 외적 준거에 따른 작품 감상. 자, 기준을 통해서 작품을 해설하라는 뜻이죠. 정당은 1930년대 일제 문화적 탄압이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도 모국의 가치를 보존하고 다듬는 데 노력했습니다. 우리말을 다듬어 시의 음악성을 살리고 시적 정서와 표현 기교를 섬세하게 가다듬어 시를 예술의 경지로 끌어올리는 데 한몫했다. 뭐 시문학파, 영랑시인, 순수시파죠. 자, 서운케 문어전는이는 시의 음악성을 위해 음을 압축한 것 같다. 뭐 서운하게인데 서운케로 했으니까 압축한 건 맞는데, 자, 서운하게 무너졌느니보다 긴장되고 압축된 표현으로 음악적 효과를 보여주기는 합니다. 자, 두 시행의 한 단락을 이루어. 자, 이거는 음악적 효과 말고 또 다른 의미가 있겠죠. 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다른 걸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악적 효과가 목적이 아닙니다. 호흡의 속도를 조절할 능력만 형성하고 있고요. 자, 두 시행이 한 단락이 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찬란한 슬픔의 봄은 울림소리의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만든 시적 허용이군. 아, 요거는 어떻습니까? 찬란한 슬픔의 봄은 울림소리의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만든 시적 허용이군. 이거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자, 봄을 찬란하고도 슬프다라는 역설적 상황으로 모순 형용으로 해서 자, 정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앞에 1번 답지에서 해설한 게 잘못되었습니다. 그죠? 자, 모순 형용 역설적 표현으로 화자의 복잡한 심경을 표현해서 음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자, 결국은 화자의 정서를 시각적으로 드러내고 있고 상당히 다양한 함축적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있을 테오, 잠길 테오 등에서 경어체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어감을 표현하고 있다. 여성적 어조죠. 여성적이고 부드러운 어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형태적 안정감을 주고 운율을 형성하기 위해 11시행에서 1, 2행의 내용을 반복했고, 자, 우리 수미상관이죠. 자, 수미상관의 효과가 안정감과 또 운율 형성이 되겠죠. 자, 적절하지 않는 것은 3번입니다. 그 1번 답지를 설명할 때 조금 혼란이 있었네요. 자, 국어 공부 어렵지요. 학교 수업과 학원 수업, 인강까지 들어도 오르지 않는 국어 성적 이유가 무엇일까요? 배우고 문제만 풀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배우는 공부가 아니라 익히는 공부, 문제풀이가 아니라 본문 중심의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오늘 김영당 시인의 고라니 피기까지를 공부했습니다. 오늘 이 수업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았고요. 오늘 또 고맙습니다.